지금부터 서울시 국제도시개발 민관협력 송년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포럼은 지난 7월 30일 출범일에 간담회 등 분야별 포럼을 통해 이어왔으며 오늘 포럼은 모든 분야가 함께하면서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기업과 기관, 각계 전문가 그룹 등을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서울시의 도시정책 해외 진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유연식 서울시 국제교류사업단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에도 서울시 민간협력 포럼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각 기관 대표자님, 기업 관계자, 각 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저희 시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연말에 좀 바쁘신 일정 관계로 못 오시게 돼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금년부터 성공적인 도시화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정책 경험을 해외 도시와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과 참여를 위해 지난 7월 서울시 국제도시개발 민간협력 포럼을 출범하였고 어느덧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포럼 출범을 계기로 여러 기업과 기관들로부터 다양한 사업 제안들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이 있어 왔습니다. 동시에 서울시는 분야별 여러분들과 수차례 만나서 각 분야의 역량을 더욱더 결집시켜 상호 발전적으로 해외 진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매개로서 포럼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 진출을 위한 민간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를 결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의 조직 체계가 필요하며 아울러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실행 조직이 구축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필요하에 분야별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향후 포럼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기업의 구체적인 해외 진출 사례를 통해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민간협력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나 아이디어, 그 밖에 서울시에 바라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서 또 서울시의 파트너로서 함께 뛰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포럼에 지금과 같은 열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서울시도 여러분의 동반자로서 변함없는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논의가 내년도 2015년 해외 진출 사업의 가시적 성과와 상호 발전을 견인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년 한 해 서울시의 민관협력 해외 진출 현황과 포럼 운영 계획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이수연 해외도시협력반장님께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 해외도시협력반장 이수연입니다. 저희들 7월에 한번 우리 포럼 출범하고 분야별로는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 뵀었는데요. 오늘 또 총괄로 이제 두 번째 뵙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런 저희들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얘기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뭐 서울시가 도시계획, 교통, 전자정보, 상하수도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시개발 정책 경험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경험을
그 유관기관의 ODA 사업이라든지 국제 원조 사업과 결합하고 우리 기업의 기술을 결합해서 세계 도시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 요 목적은 저희들이 이번 포럼의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그 정책 경험을 메이킹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쉐어링하고 셀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 경험을 과거의 정책 경험의 이 무형적 지식을 하드카피 형태의 정책 설명서로 메이킹하고 이것을 초청 연수라든지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계 도시 문제도 해결하고 비즈니스적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에 기술을 셀링할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온라인 상으로는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소통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상으로는 이 포럼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서울시와 하노이시처럼 정부와 정부 간 관계인 G2G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하노이시와 우리 기업의 G2B 관계로 전환시키는 그런 것이 핵심 가치이고 핵심 챌린지인데요. 이 부분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오늘 토론은 이 부분에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눈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하노이시와 서울시 G2G 그리고 우리 서울시와 민간기업 그리고 우리 민간기업과 하노이시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결국 1번의 관계를 3번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 이게 제가 1번의 화살표를 3번으로 떨어뜨리려고 여러 번 했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아직 그 구체적인 사례는 못 봤습니다만 이제 곧 저희들이 이러한 모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2개국 23개 도시의 29개 사업이 저희 서울시의 정책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공유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독자적으로 노력을 해서 한 경우도 있지만 결국 그 내용은 우리의 정책 경험, 정책 지식이 컨텐츠가 돼서 진행된 사업들을 모아본 거고요. 보이지 않게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7월 30일 날 시장님과 유관기관의 대표님들 오셔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했고요. 보시다시피 10개 기관 모였는데 협조해 주신 기관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모아서 한 게 단순히 그 사이닝 세러머니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과제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포럼 이후에 이제 저희 온라인 아카이브를 통해서 기업체에서 제안을 한 7, 8가지 정도 했고요. 내용은 이제 여러 중국과 뭐 폴란드, 브루나이, 그다음에 아프리카, 뭐 미얀마 등등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그 프로젝트의 아주 초기 시발 개발 단계의 제안도 있었고 구체적으로 수주 단계에서 뭔가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비즈니스 관련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다만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저희가 단순히 그냥 그것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뭐 소위 요즘 말하는 미생의 장거래와 오차장의 입장으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늘 고민입니다. 이러한 G2G 관계를 G2B 관계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 공공 부분인 서울시라든지 그리고 기업이 서로 협력적인 전략적 세일즈 가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 여기까지 돼 있고요. 저희들 생각은 비즈니스라는 게 개별적 구체적 상황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나라마다 도시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프로젝트,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이 가버넌스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회를 만들 수도 있고 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뭐 어떤 MOU 협약 체계를 통해서 협약의 관계로서도 할 수 있고 다만 저희 서울시는
저희 서울시의 정책 컨텐츠를 스마트 시티 서울이라는 컨텐츠로 컨셉을 잡고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 교통, 전자정부, 상하수도, 폐기물 분야에 어떤 정책을 했다라는 그런 형태의 컨텐츠 패키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패키지가 결국 이런 세일즈의 기본적인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는 결국 공무원이 이런 비즈니스 관계를 아주 깊숙하게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담기구 형태를 어떻게 만들 건지 현재 고민 중에 있고요. 이 전담기구도 여전히 이 기업 간의 어떤 자생적인 그룹이라든지 유관기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포럼 지난 7월에 할 땐 대표님들이 사인하셨고요. 이제 오늘은 좀 우리 그 대표님들의 그 비전을 이어받아서 저희 실무그룹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인을 해서 저희들 실무 운영위원회를 만들 생각이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전 세계 지구상에 도시가 몇 개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국가가 몇 개 있는지는 이제 유엔 등록 기준으로 200개에서 200 몇십 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우리 정가에 보도인 네이버 검색했더니 출처는 없는데 이제 재밌는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도시는 이제 기준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인구가 2만 5천 명이고 그 행정구역 내에 자체적인 문화적 자족 기능이 좀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 지구상의 도시는 2만 2,5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국가 간의 그 국가 외교 통상의 의미보다는 우리 도시 간의 외교 및 통상이 상당히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여지가 많다는 의미도 되고요.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이제 한 반수 이상은 저도 이제 얼굴을 뵀던 분들이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서울시의 이제 해도시협력반 초대 과장이 돼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부족한 점도 많았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좋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얻은 또 개인적인 하나의 부수적인 효과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를 듣고 이를 통해 본 포럼의 운영 방향과 민관 협력 전략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네모글로벌 최성원 대표께서 도시 인프라 분야 해외 진출을 위한 민관 협력 필요성 및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모글로벌의 대표 맡고 있는 최성원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저도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준비는 많이 못했지만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아마 이 서울에서 듣고 계시는 입장보다는 현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들어보시는 게 앞으로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실질적인 일을 추진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상 이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상 저는 이제 아시아 지역 쪽은 아니고 중동 메나 지역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특성상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떠한 요청들이 있다는 입장에서 아마 내용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이렇게 보시면 서울의 야경이 이렇게 밝아졌죠. 그래서 아주 멋진 사진을 가지고 저희도 영업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자랑스러운데요. 실질적으로 도시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그냥 아까 22,000 몇 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했죠. 사람들이 살기 쉽게 모이다 보니까 좋은 환경에 좋은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실상 가장 큰 핵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이제 어떠한 통제 기능이라든지 목적과 계획을 갖고 배치를 하다 보니 어떤 위계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어떤 경계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몇만 명 정도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게 이제 대규모로 커지다 보니까 자꾸만 도시 계획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도시를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한 포커스가 커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초기의 도시들은 대부분 다 뭐 확장성이나 접근성 같은 걸 변화를 했지만 결국 나중에 사회적 문화적 요소가 배경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궁극적으로 뭐 교통 인프라, 도시 문화, 정주 환경 개선, 뭐 공공 서비스 강화,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적응적으로 도시 정책이 바뀌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정책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도시 정책에 대한 경험이나 어떤 노하우나 방향성을 갖고 진행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 도시 자체가 지속성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어떤 그 바틀렉 같은 데 걸리기 시작하면서 도시 자체가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생적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된다는 게 사실상 최근에 그 어떤 그 도시 개념에서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아까 우리 그 서울시 발전 경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진짜 남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점점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남들이 와서 밖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이거는 그 딴 세상을 보는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손님들을 많이 모시고 오면 상당한 반응이 이럴 줄 몰랐다라는 말씀이 대부분 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1960년도 뭐 전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최근 그 50년 정도의 압축 성장, 60년 정도의 압축 성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겪을 거 다 겪어보고 해외에서 선진 기술 다 받아보고 저희가 또 그 좋은 인력 가지고 또 다시 우리 정책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어떻게 보면 도시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한 위치에 있는데 그 자체가 많이 노출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뭐 한류 열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그 외국에서부터 이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경제 상황이 또 좋아지고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기업체들 중에 몇몇 기업들 그 A 클래스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어떤 그 이름을 얻으면서 상당히 많은 위치를 찾게 되니까 이제 다시 이제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이 지금까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이 기획하고 지금까지 그 서울시를 변화시켰다는 그 경험과 노하우가 남들에게는 외부에서 도시를 경영하시는 그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그 주목할 만한 그 상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저희가 많은 해외 지역이나 그런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만나는 그 나라들이 대부분 다 이제 도시 개발을 목표로 하고 도시 개발을 통해서 정주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참 재밌는 거는 대부분 다 외부에서 이제 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 세계에 있는 메이저 EPC 회사들,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와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여기도 저희가 적어놨지만 대표적인 게 요새 최근에 가장 뜨고 있는 게 아이쿰이라고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벡텔도 옛날에 건설 회사로 시작했다가 엔지니어링으로 갔다가 이제는 뭐 리스버거, 플로어다니엘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라는 코드로 그 과거의 엔지니어링 뭐 CM,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를 넘어서서 어떠한 보이지 않는 그 정책과 폴리시 같은 거를 가지고 정책이나 뭐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도시 설계를 해주겠다고 들어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사람을 찾습니다. 누굴 찾냐면은 도시를 관리해본 공직자 분들이 있는지를 저한테 물어봅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자라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을 했을지 모르지만 도시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커머셜한 쪽하고 공공적인 쪽에 대해서 갈립니다. 그래서 커머셜한 쪽은 잘 기획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이 도시의 공공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뭐 공공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이해관계가 되는지 뭐 돈이 안 되는데도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책들을 하기가 어렵고 이게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플랜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찾는 업체가 많고 요구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바라보는 서울시의 입장에서의 패키징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러니까 그 초기 단계 보통 대부분 다 이제 건설회사들은 비딩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비딩 정보가 나오기 시작하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에 우리나라도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그 개발 계획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포캐스팅도 하고 피지빌리티 스터디도 하고 어떻게 예산을 만들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한테는 보여지지 않았었지만 해외에서는 이거를 한꺼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희가 가져가야 될 방향이지 않나. 그래서
사실상 우리 건설회사나 어떤 그 단품적인 그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이 바라보는 곳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뭐 그래서 현재 과거에 인력을 공급하다가 자재와 시공을 해서 턴키 공사를 하다가 이제 EPC로 넘어오고 현재 이제 마스터 플랜까지 하는데 이 마스터 플랜 하는 거를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서 포캐스팅하고 버제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레벨까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쪽이 사실상은 앞으로의 그 더 주목받는 분야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경험이 없이 도시를 그 큰 도시들을 운영해야 되는 부담을 갖기 시작하니까 상대국의 수요국에 있는 그 공무원들은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해당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상당히 큰 앞으로의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어드밴티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뭐 3, 4년 정도 사전 지원을 하고 교육하는 데 들어갑니다. 저희도 뭐 해외 나가서 중동 지역만 제가 지금 거의 한 7년째 그러니까 뭐 정부나 그쪽을 상대로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고 뭐 IT 인프라도 깔고 뭐 토목 쪽도 하고 항만의 기획 단계입니다. 설계가 아니라 더 그 전에 기획 단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 해도 보통 3, 4년씩 지나가는데 아무도 그 기업에서 프로젝트가 뜰지 안 뜰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보통 기업체 입장에서 접근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운영상의 숨겨진 문제라든지 공공재 성격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그 적용을 할 건지 해당하는 거는 또 다른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영이나 유지 보수, 그 다음에 그 지속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의 큰 관건이고 이것이 우리의 그 서울시와 함께 갈 때 어떤 셀링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들었고요. 사실상 아까 앞에도 그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야지 결국은 도시가 운영이 되겠죠. 근데 좀 어려운 것이 이게 하나의 그 덩어리로 상품화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어폐가 있고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기 표를 간단하게 그 추가해서 그렸는데요. 이 도시라는 것 자체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섹터가 있고 수익을 발생하지 못하는 서비스적인 차원, 공공 서비스적인 게 있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수익성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똑같은 경험들을 겪어왔지만 비수익성 사업은 정부가 재정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성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부가 돈을 투자하고 가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와서는 우리가 돈 투자하고 할 테니 그 사업권을 넘겨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그 똑같은 현상이 그 외부에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수익성 사업은 이제 그쪽 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어떤 상태로 넘기고 싶어 하고 수익성 사업은 자기가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게 역으로 똑같이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표를 하나 간단하게 그렸는데 단기적인 거 갖고 장기적인 사업이 있고 수익 있고 비수익 사업이 있는데 뭐 심플하게 생각하면 공공 분야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비수익이 나는 사업들은 공공 서비스 쪽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도시가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해당하는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입장이고 그거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이 상대 수요국의 입장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면에서 공공이 실질적으로 공공적인 서비스 측면에서 이 초기 단계, 그러니까 그 비수익이면서 단기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던가 교육을 한다던가 하는 거는 정부 부문 쪽에, 그러니까 그 G 쪽 레벨에서 뭐 서울시 레벨에서 도와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아까도 우리 반장님께서도 고민을 같이 하시고 계시지만 이 공공 부분에서 어떻게 이게 기업 부분으로 넘어가서 수익을 창출하고 결국은 롱텀으로 갈 것인가, 롱텀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수익을 발생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이슈를 얘기하다 보면 이 전환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근데 이제 이 전환 과정이 민간 기업이 개입했을 때 하고 공공기관이 개입했을 때 하고는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그 정부랑 수의 계약을 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뭐 교통부라든지 뭐 정부 기관 간에 MOU를 체결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해서 결국 이제 민간에서 수요를 할 수 있게 수주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건 그래서 공공이나 이런 쪽에 해당하는 장기적으로 어떤 그 인력이나 어떤 그 채널을 확보해서 가는 쪽은 공공 부분에서 같이 좀 진행을 해주시면서 사실상 이제 여기가 제가 빨간 박스를 앞에 요만큼만 초기 앞쪽 공공 쪽 앞쪽에 이렇게 요만큼만 했지만 사실상 저게 앞으로 얼만큼 더 길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사실상 대부분 다 2년 3년 동안 못하는 이유는 상대국의 수요국의 재정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로 친하지 않으면 얘기 못하는 그러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문이나 수행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겠지만 뭐 수행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에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새로운 분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어려우게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과연 그러면 수익이 나는 그 수익성 사업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그 수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공공기관과 정부기관 이제 그 수행을 하고 있는 기업 간의 어떤 관계는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를 안겠죠. 그래서 사실상은 그 저희가 이렇게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공공기관 쪽에서 앞으로 이 서울시가 같이 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또 우리나라 인력을 해외로 파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만들 때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샘플을 든 것이고요. 이 밑에는 내부 조직에서 뭐 단계별로 SPC를 만들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롱텀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데 저희가 이 그래프를 가다가 꺾었습니다. 이 꺾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걸 꺾었냐면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접근을 하면 계속 이 장기로 고수익을 내는 쪽으로 가고 싶겠죠. 근데 이렇게 가면 아무도 비즈니스를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개런티하고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공공기관과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를 같이 했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상태에서 이게 핸드오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시장도 확대되고 저희가 시장을 잃지 않지. 이게 계속 고수익 쪽으로 가다 보면 저희가 요새 이게 그 해외에 나가서 이제 마찰이 있는 나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와서 돈 다 투자해주고 실컷 다 빼가고 결국 자기한테 남은 게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 기업들이나 그 국가는 한 4, 5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찾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이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지 않아야 되느냐 해서 이렇게 같이 공공과 사기업 부문이 그 협력해서 수주를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약간의 그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는 상당히 많고 도시는 상당히 많고 갈 곳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각 도시의 성격에 따라서 동남아시아 지역하고 중동 지역에 따라서 도시에서 원하는 공무원들이 원하는 그 수요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잘 맞춰서 좀 적응적으로 해야지 될 것 같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의 그 발전된 그 발전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별로 좀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적응적인 모델을 상품을 개발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어떤 그 그러니까 고착화된 모습으로 그냥 어떻게 하겠다라는 모습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그 좀 조닝을 좀 나눠서 인구가 많은 쪽, 인구가 없어서 외부에서 노동 인력을 수입해서 어떤 그 공공 서비스를 해야 되는 나라,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서 이런 조닝을 좀 해봤고요. 사실상 이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네모 입장에서 저희 개인적으로 또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그 도시가 왜 외국으로 진출을 해야 되느냐, 해외로 진출해야 되느냐의 이슈를 얘기를 하면 사실상 이제 도시는 사람이 사는 환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도시가 일단 기본이 돼야지, 아니면 자기가 사는 환경이 그 구축이 돼야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까 보시면 제가 이 지도를 왜 쓰냐면은 우리는 매일 태평양을 위주로 도시를 지구를 바라보다 보니 우리나라가 한쪽 끝에 있고 이제 양쪽 끝으로 벌어져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보면 시장은 지금 현재 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저도 매일같이 겪고 있는 일이지만 적어도 10시간 이상 13시간씩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다시 3-4시간씩 또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 기반이 없는 나라에 가서 서비스를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 진출해야 될 시장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 시장을 공략할 때는 도시 기반이라든지 어떤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 살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의 어떤 도시 환경이 구축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시장 진입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물류 비용도 비싸고 여러 가지가 비쌀 텐데 결국 우리나라가 팔 수 있는 거는 그 지식과 경험과 어떠한 그 약간 그 고도의 어떤 서비스로 이제 간다고 봤을 때 아니면 뭐 시장을 확보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앞으로 도시가 진출을 해서 사실상 지금은 서비스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 나라에서 원하는 도시의 모습은 의료, 주거, 교육, 통신, 치안 모두입니다. 사실상 사우디도 이런 모습을 원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의료나 교육 같은 것도 없어서 처리를 그 도시 환경이 구성이 다 안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도 우리나라 도시가 진출이 하면서 거기 어떤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그 도시 국가 간의 그런 여러 가지 협약이라든지 인허가 문제라든지 라이센스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정주 환경을 확보를 하고 그걸 통해서 뭐 기업들이 같이 동반 진출을 하고 뭐 그 후에 적어도 30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발전된 그 지역에서 또 그 자생된 우리 또 인력들이 다시 국내로 반입이 되고 이제 다시 들어오고 그분들이 다시 어떤 그 에너지를 줄 수 있다면 그 앞으로의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 도시 자체에 대한 그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그 요소가 될지에 해당하는 걸 좀 생각하고 싶어서 이런 그림을 넣었고요. 사실상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걸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 외교적인 접근에 해당하는 거는 비수익적인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업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뭐 수익 사업, 아까 이렇게 이쪽 그 오른편으로 왔을 때는 수익적인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에 대한 구성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상은 이제 뭐 저희 이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거하고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거하고 여러 가지 그런 뭐 내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그거를 어떻게 처별을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제일 이제 그 단계별로 사업 발굴 단계, 경쟁 환경 단계, 수행 단계, OEM 단계를 어떻게 그 적응적으로 저희가 그 할 수 있을지 그게 나라별로 다를 것이고 뭐 그 어떤 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 좀 잘 적응적으로 그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어떤 그 형태를 좀 그 유동적으로 할 수 있고 마지막에 사실상은 제일 중요한 거는 현지화 방안하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도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이 전체적인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까 뭐 단순히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들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리비아하고 중동하고 러시아 쪽, 이라크, 리비아 쪽에 대한 재건 프로젝트 같은 거를 계속 수행하면서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뭐 대부분의 다 지역에서 똑같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 사실상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리비아도 마찬가지고 사우디 왕가가 보시고 되게 재밌으실 때 딱 6장 페이지 갖고 저희가 사업 수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시작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1954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의 모습이나 이렇게 폐허가 됐던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교육 쪽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교육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애를 얻고 고생을 다 하셨죠. 그 다음에 그 다음 30년이 지난 1988년에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30년 뒤에 아까 그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이게 6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두세 대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이 도시를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그분들이 여기 와서 느끼고 하시는 것이 당신들이 앞으로 볼 것이다 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가 이 도시 환경에 이 서울에 너무나 익숙해서 매일같이 교통체증이 있다 뭐 한다 그래서 많이 불평은 하지만 나가서 얘기하다 보면 정말 엄청난 큰 밸류의 수천억 가치가 아닌 몇 수백조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고 지적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것이 생각하는 저희가 같이 팔아가야 될 판다는 협력해야 될 그런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오늘 PT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모 글로벌에서 도시 건설을 넘어 도시 경영 시장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셨고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더 브리치소프트 김남규 대표께서 구체적인 민관 협력 협의체로서의 조합 설립에 관하여 제안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남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예, 제가 한 7개국을 지구를 한 5바퀴 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에 발표하신 분은 이제 한 곳에서 이제 오랫동안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여러 나라를 갔다가 이제 뭐 전시회도 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진행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요, 내용은 정말 이제 너무 작습니다. 컴팩트한 내용이고요. 예, 그렇지만 그 취지라든가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그런 꿈들을 결국 이제 서울시가 갖고 있는 꿈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은 좀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한번 발표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로서는 끝나지 않겠다. 이제 실행으로 옮기겠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에피소드는 뭐 전체적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자료로서 이제 참고를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에피소드를 5가지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저와 같은 동일한 에피소드를 아마 겪으셨을 거예요. 예, 저는 왜 전자정부 쪽 소속의 파트이지만 다른 분야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공유해 가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 브로셔 데모 장비 전시회 갔습니다. 지금 나온 그 에피소드는 실제 있었던 일이고 또 지금도 이제 온고잉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솔루션 좋네요.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쪽이 이제 좌측이 고객의 메시지고 오른쪽이 이제 저의. 그다음에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국내에 좋은 솔루션들을 해외에 이제 수출하자, 유통하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회사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져갔기 때문에 당연히 제 오른쪽에는, 맨 오른쪽에는 벤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계약으로 가봅시다. 뭐,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지금 진행하시죠. 라고 했죠. 그랬더니만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환경을 가지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BMT를 좀 해보자. POC를 해보자. 또 구체적인 기술 정보를 받고 싶다 이런 요청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준비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벤더에다 얘기를 하죠. 고객이 정말 제품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인식을 한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추가 정보가 있는데 가능할까?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가 약간 하반기 이제 접어들 때인데 지금 바빠서 대응이 어렵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IT는 이제 하반기에 인력들이 몰리지 않느냐. 그래서 좀 여유가 없다. 내년에 이제 보자.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니 이게 그 사업이라는 게 시점이 있는데 이 시점을 늦추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아무튼 기본 자료라도 있으면 뭐 영문화 이런 것들 다 저희가 할 테니까 좀 주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지금은 프로젝트 때문에 그런 기술 자료조차 만들 인력이 지금 좀 부족하다, 어렵다, 현재 지원할 인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고객한테는 이제 저희가 준비는 되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빠이빠이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 역시 솔루션 좋네요. 그래놓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는 자기 본국이죠. 예, 우리나라의 구축 실적이었습니다. 아유 이제 아직 없죠. 이제 처음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레퍼런스 쌓으려고 하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어쨌든 한국에서는 실적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기술 제안서도 좀 받고 싶고 중요한 것은 한국 고객으로부터 실적을 좀 돕고 싶다. 내가 당신 얼굴 처음 봤고 당신 뭐 말하는 거 내가 다 믿는데 그래도 이제 기업 대 기업으로서 또는 기업 대 정부기관으로서 얘기를 할 때는 나름대로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예,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돌아왔어요. 그리고 벤더에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이런 추가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여기는 좀 이제 어그레시브하게 인력을 바로 지정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좀 한번 만들어 보시죠. 했는데 좀 며칠 뒤에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김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가 제안서를 좀 써야 되는데 이 무슨 내용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제안서는 이게 다릅니다. 이 항목에 무슨 내용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고객으로 레터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누가 그걸 책임을 지고 레터를 써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저도 방법을 찾아보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또 고객에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시간을 더 주세요. 그리고는 또 관계가 또 소원해지는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서포트가 한 인력이 부족해서 두 번째는 이제 실적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게 실적 이야기는 이제 서울시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또 역시 뭐 좋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파트너가 되고 싶다. 이 파트너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예, 1대1로 판매하는 것보다 1대 N으로 판매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파트너 계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연락을 했죠. 혹시 이제 갖고 계신 솔루션에 대해서 파트너 정책이 있으십니까? 예,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국내 파트너 정책인데,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좀 잘 좀 준비를 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래 놓고 제가 이제 국내 파트너 좀 달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게, 국내 파트너라는 게 그냥 판매하면은 그냥 뽀찌 얼마 주고 마는 거지. 그게 뭐 파트너라고 있습니까? 파트너 정책,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제 파트너라면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수익 분배를 어떻게 하고, 서포트는 어떻게 하고, 기술 체계는 어떻게,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했더니만, 아니면 우리가 MS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국내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난감합니다. 저희가 이제 파트너 협력이 이제 쉽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격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 가격은 원래 이제 뭐, 브로셔 있는 가격은 이제 표준 가격이고, 제가 내고가 가능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리고 왔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또 벤더에게 가격 조정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 한국에서도 그 소프트웨어 제값을 못 받는데, 이게 해외로 나가게 되면 그 리스크 비용을 어떻게 하려고, 또 이제 인력이 가게 되면 경비도 들고, 이게 모든 것이 3배예요, 3배. 이러면서 가격의 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한번 제안을 해서 UC라는 제품을 제안할 때 저희가 14억을 제할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7억에 먹었거든요. 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자, 그런 때 아니 그래도 이제 현재 경쟁 제품하고 이제 비교가 있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이제 그 합리적인 가격선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잘 아시잖아요. 해외에서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질까요? 그 리스크 비용 안 돼요, 안 돼. 뭐 이러다 보니까 가격 내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 그냥 뭐 가격 경쟁력도 좀 그렇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하고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예. 유지보수 어떻게 하죠? 예, 저를 믿으세요. 저 비행기 타고 바로 날라옵니다. 예. 제가 영어 이름으로 데이빗인데, 데이빗은 믿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의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9시간 날아가고, 한 5시간 대기하고, 그 6시간 가지 않습니까? 그럼 1박 2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시스템은 바로 정지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아니, 그러면 원격이라도 제가 밤을, 우리 직원들을 밤새워서 서포트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는 어떤 의지를 보였죠.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는 직원을 2개조로 운영을 해야 되네. 이러면 ROI가 과연 나올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유지보수도 어렵고, 가격도, 파트너 정책도,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서포트도 이게 총체적으로 어려운 게 이제 우리나라 특히 중소기업 솔루션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실에서 이렇게 느꼈던 내용이고요. 참고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다른 영역들도 대부분 이런 프로세스 있을 것입니다. 고객 발굴 단계, 가망 고객 단계, 뭐 영업 고객. 거의 영업 고객만 가도 이건 예산이 확보된 상태니까 이때만 가도 이제 길을 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사실 고객 발굴 단계에서 거의 접촉이 됐다 다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서울시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서 가져갈 것인가라는 내용이 좀 뒤에 나오는데 요 페이지는 지금 2014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ODA라든가 해외 진출을 이제 준비하는 그 기관들이 각 기업에 이제 지원하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 크게 이제 마케팅 부분하고 작은 부분하고 교육 부분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마케팅 부분에 좀 집중돼 있어요. 특히 이제 코트라가 이명박 정부 시대 때 야, 너희들은 산업도 IT도 산업의 한 부분이니까 니도 다 책임져. 그래가지고 코트라 전 세계에 있는 사무소에 IT에 관련되는 그런 자료들이 다 가 있고 특히 IT에 관련되는 정보도 수집해서 이제 한국에도 이제 포워딩해서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케팅전은 이제 풍부한데 작은 부분에는 그렇게 여유치가 않아요. 코이카에서도 1년에 1조 정도 이게 올라가지만 IT에 투자하는 부분 더군다나 현장에 가 계시는 코이카에 계신 분들이 농업 뭐 이런 게 교육, 의료 이게 더하지 IT는 좀 먼 얘기 아니냐 이렇게 그 의지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편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그거는 이제 국가기관이 지원하는 입장이고 우리 업체 스스로 한 반성하는 마음으로 요즘에 반성문 잘못 썼다가 많이 혼나는데 반성하는 개념으로 한번 제가 썼어요.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 예, 중소기업 사장님들 말씀 나누면요. 정말 해외로 가야 된다. 국내는 비즈니스가 없다. 어떻게 기회가 되면 나는 해외로 나가고 싶다. 이런 말씀도 참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런데 뭐 포트폴리오 정말로 여기에 솔루션이든지 IT 서비스 포트폴리오도 제대로 라인업을 갖고 계시냐
그냥 옆구리 찔러서 어떤 뭐 물건 만들어주고 파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또는 영어라도 한마디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담당자가 네 조직이 있느냐. 아울러서 마케팅 툴, POC, 뭐 이렇게 쭉쭉 얘기를 하면은 점점점 15번까지 항목이 있는데 한 4단계 가다가 아이고 힘드네요 하고 다 그 기부업 해버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솔루션 특히 중소기업의 현 실태예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몇 개의 기업은 진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해외에서 성공하는 사례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는 제가 충분히 이제 인정이 되면서 저는 대다수의 이런 그 현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런 현황에서 우리 살 길은 해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 조합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우연치 않게 우간다에 갔다가 거기 현지 있는 자문관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조합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4호 조합을 만드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조합에 대해서 저한테 전수를 하시면서 제가 완전히 그 조합에 대해서 이제 필이 꽂히면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합은 대기업이든지 누구든지 1인 한 기업당 100만 원만 구자만 딱 내면은, 제가 이제 돈 얘기 나오니까 거의 브로커처럼 보이시는데 그런 얼굴 표정이세요 지금. 전혀 아닙니다. 브로커 아니고요. 그렇게 구자를 갖게 되면은 이제 그 조합이 없는 건 그 중소기업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소기업 자격으로, 예, 우리나라 ODA 사업 같은데 그 조합의 실적이 곧 자격이 됩니다. 실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가지고 우리는 코이카의 실적이 없어서 코이카 사업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나이파 사업에 해본 적이 없게 나이파 사업 쉽지 않아요. 예, 조합으로 오시게 되면은 그 조합원들의 실적이 같이 실적에 대해서 코이카 사업도 또 나이파 사업도 니아 사업도 같이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월드뱅크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합에서는 수직 계열을 하려고 해요. 단지 솔루션 몇 개만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저 마케팅서부터 제안서 쓰는 영역, 그 다음에 솔루션 갖고 있고 IT 서비스 하게 돼 있고 핵심 솔루션 갖고 있고 이렇게 수직 계열을 몇 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크게도 말고 지금 서울시가 지금 올해 전략 상품 15개를 이제 그 선별을 해서 거기에 따른 마케팅 툴을 다 만들어 놨어요. 적어도 저는 15개의 전략 상품 중에서 최소한 3개의 전략 상품에 대해서 각각의 우리가 조합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서울시가 각종 MOU 맺을 때에 우리가 협력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마케팅 툴을 만들어서 해외 전시에도 나가고 서울시 부스도 만들어 달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활동들을 하게 되면 뭔가 아까 제가 에피소드에서 보셨던 그런 에피소드는 안 나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서울시의 역할하고 기업체 역할, 그 협동조합에 말하면 아예 이름도 서울형 전자정보 해외 수출 조합이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딱 짓고 그냥 협동조합하고 MOU 체결. 물론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있어서 뒷공문이 꿍꿍이 해서 몇 명이 모이면 안 되죠. 아주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할 텐데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협동조합과 MOU를 체결하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그림이죠. 전략상품 5개 중에서 IT 서비스 업체나 솔루션 업체가 연결되는 건 맞는데 거기에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연계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모바일에 대한 GIS 표준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자, 모바일 업체 있습니다. 또 GIS를 가지고 여러 가지 솔루션 업체들 다 모여요. 그걸 가지고 IT 서비스 했던 업체 모였습니다. 문제는 운영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법제도가 기반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걸 묶어야 되고 또 운영 유지 보수 애로사항은 어떻게 해야겠는지 이 부분까지는 업체들은 모릅니다. 따라서 그 부분들도 해당되는 각각 공무원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서 나름대로 포럼이라든지 협의체 이런 구성을 해서 정말로 내년도에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서울시 역할과 기업체 역할이 딱딱 전시에 참가할 때는 무슨 일하고 마스터 플랜 할 때는 무슨 일하고 MOU 맺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그냥 전화만 하면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파트너십이 결성이 되고 아래나래 명확하게 진다면은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각 단계별로 주요 활동 영업 고객 관리할 때 계약 운영할 때 실제로 이럴 때 서울시 공동 참여로 관련 공무원 투입할 수 있다고 보여. 제가 실제로 베트남에 가가지고 그 근로복지공단에 관련된 산재보험에 대해서 컨설팅 할 때 근로복지 공무원을 모시고 제가 같이 가서 이렇게 제가 실질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그와 같은 형식으로 해서 제가 서울시가의 그런 어떤 그 해외 진출의 꿈을 다시 한번 이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하고자 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전자정보 파트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급은 융합이에요.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제가 우즈벡 갔더니만 거기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그 16개의 시군구 정보 시스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건설, 여성, 보건, 유학, 교육 뭐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전자정보가 이게 묶여야 되는데 따라서 제가 조합을 만들게 되면 다른
그 섹터에 계신 조합하고도 같이 묶어서 이제 그 전략적인 제휴랑 또는 이제 공격적인 그러면 이제 사전협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효율적인 민관 협력을 위한 전략 그리고 아이디어 제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수출 협회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유비퀴터스 도시협회의 설립과 주요 활동에 대해 여화진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유비쿼터스 도시협회 여화진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 시간을 되도록 짧게 해서 간단하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UCT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외 저희 사업이나 협회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UCT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도시 전문가분들께서 많으시기 때문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2005년 그 정도부터 유코리아라는 그런 국가 정보화 계획의 일종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국가의 그런 수출 상품 중에 도시를 수출하자라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미래의 도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그럼 컨셉 모델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해외에서 스마트 시티라고 많이 통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스마트 워터라든가 각각의 이제 산업들이 분야가 존재를 하고 그것들이 하나의 도시에 모여서 종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UCT 혹은 스마트 시티가 되고요. 그래서 UCT는 이제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 한국형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01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유비쿼터스 도시 계획에 관한 그런 조례를 발표를 하고 이제 그 조직도 따로 이제 두시고 추진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지난 몇 년간 이제 우리나라 UCT 사업이 다소 이제 주춤하면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그런 별도의 조직에서는 이제 추진하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시 개발에 관한 이제 포럼이고 또 계속해서 도시가 이제 미래에 좀 더 이제 삶의 질, 도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UCT는 결국 모두가 이제 다 알고 같이 추진을 해가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UCT 추진 현황 지도인데요. 주로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이제는 행자부죠. CCTV 관련한 사업을 주로 이제 수행을 했었고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세부 기술별로 이제 스마트 기술들을 이제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 협회는 2005년경에 방통위와 이제 KT가 주축이 돼서 한국 UCT 협회가 만들어졌었고, 또 이후에 2008년에 국토부의 UCT 법이 제정이 되면서 LH에서 이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포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면서 방통위가 없어지고 또 국토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협회와 포럼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한국 유비쿼터스 도시 협회가 되었고요. 주무부처는 이제 국토해양부로 해서 저희가 국토해양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것이 건설과 IT의 융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회원사들을 지원을 하고 또 또한 정부도 함께 지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국내 UCT 사업이 아무래도 이제 신도시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신도시 사업이 없는 관계로 기업들도 많이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회원사나 다른 이제 UCT 유관기관 뭐 기업들의 이제 해외 사업 관련해서 많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조직도고요. 저희 회원사는 예전에는 이제 LH와 KT가 이제 공동 회장사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형 유비텍이라는 UCT 관련 기업에서 맡고 있고요. 110여 개 이제 회원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협동조합이나 포럼을 서울시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협회 설립 과정이나 운영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회원은 뭐 기업이라든가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전문가의 개인 회원들을 특별 회원으로 이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련해서는 협회다 보니까 이제 회원사의 회비가 주 수입원이 돼서 운영 예산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뭐 산업 별로 안 좋다 보니까 회비가 그렇게 많이 거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을 만드실 때에도 이 관련 분야가 굉장히 핫 이슈인 분야다라고 하면 기업들도 많이 모이고 또 회비도 굉장히 이제 뭐 많이 거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이제 관심들이 좀 멀어지다 보면 회원사에서도 점점 이제 협회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서 회비도 줄어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다른 사업들도 여러 가지 합니다.
이제 국가 R&D 과제를 비롯해서 UCT 관련한 이제 연구개발 과제들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뭐 컨퍼런스라든가 뭐 지금 현재는 UCT 통합 플랫폼 홍보 확산 보급 이런 사업이라던가, 그리고 또 UCT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고용부와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인력 양성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에 관련돼서 주요 실적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몇 년간 이제 로드쇼를 개최를 했고요. 1차 로드쇼는 차관님 모시고 콜롬비아로 가서 그 당시 이제 LG CNS에서 추후에 이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큰 성과가 있었고요. 저희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그 교통카드 시스템 비롯해서 교통정보 관련한 솔루션 LG CNS에서 콜롬비아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는 걸로 이제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중국에도 로드쇼를 했었는데요. 중국은 지금 300여 개의 스마트 시티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활발하게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저희가 로드쇼를 했었고요. 그리고 중동에서는 마스다르라는 지역에서 이제 거의 원조격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이루어졌고, 그 외에도 이제 오일머니를 통한 이제 신도시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또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갔다 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는 좀 빠졌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베트남에도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베트남에 혹시 가게 될지 모르는데 그건 아직 100% 확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남아, 뭐 유럽, 그리고 중동, 중국 뭐 이런 쪽을 저희가 코이카나 뭐 코트라, LH 이런 쪽까지 협의를 해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로드쇼를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해외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발간을 했었고요. UCT 월드 포럼이라는 국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오픈 포럼 형태의 이제 국제 컨퍼런스 행사 정도로 해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요. 여러 관계 기관이라든가 기업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뭐 전시회도 하고 비즈니스 미팅도 하고 국제 컨퍼런스도 하는 등의 행사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국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UCT와 관련된 기술들을 모두 조사를 해서 회원사를 위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북을 발간을 해서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는지 참고자료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또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브로셔라든가 동영상 등의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뭐 물론 영문 페이지, 영문 자료, 뭐 그 기회 기타 다른 언어들도 작성을 해서 이제 로드쇼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해외 진출 정책 제안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국토부를 많이 서포트를 합니다. 해외 사업뿐만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UCT에 관한 정책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토연구원과 같은 공공기관과 함께 저희가 백데이터를 제공을 한다든가 뭐 전문가들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전달을 한다든가 하는 형식으로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만드시는 포럼이 어떤 형태로, 포럼 혹은 조합이 어떤 형태로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주무부처의 의지라던가 그 예산의 범위 혹은 뭐 사업에 대한 의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나서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국토부의 사업을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가 R&D 과제를 이제 LH와 함께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도시 문제 해결형으로 수출 상품을 패키징해서 현지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모델링을 하고 패키지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기업에게 도움을 주겠다라는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뭐 로드쇼라든가 혹은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곳들을 중에서 이제 실증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상품 패키징화를 하고 이제 LH에서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에 그것을 도입을 하는 쪽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직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해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가장 많이 수출을 할 수 있게끔 가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연구할 예정입니다. 예, 간단하게 저희 협회와 해외 진출 사업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과 협회
협회로부터 해외 진출 사례와 실질적인 민관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는데요.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심 분야하고 소속 기관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의견이나 나누시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발표했던 UCT 협회에서 해외 사업을 4년 동안 책임졌던 권준철입니다. 반가워요. 현재는 로펌에 소속되어 있고요. 로펌에서 역시 IT 융합 도시 관련된 법제도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해외 사업을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협회까지 해가지고, 결국 지원 업무를 주로 해왔는데요. 주로 민간 협력 관련된 지원 업무를 해왔는데, 아마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이거 같습니다. 공공의 한계가 있고 민간의 역할이 있는데 항상 한계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특히 공공에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기재부에 제안서를 넣었었는데, 한 기업만 나와 있고, 영문 자료는 잘 만들었는데, 한글 자료를 미처 못 고쳐가지고, 원래는 선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한 개 기업만 나오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 특정 기업 밀어주기라는 일종의 감사를 생각해서 일단 그게 거절됐는데요. 결국 공공에서는 항상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업을 제안하고 같이 할 때는, 공공 쪽에 제안할 때는 선단을 꼭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선단을 꼭 구성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논리를 꼭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요. 또한 협회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특정 기업들의 경쟁 관계에서 서로 도와달라고 그럴 때 가장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때는 서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공공의 한계는 경쟁 관계에 끼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관계는 가능하면 부탁하지 않는 게 사실은 이 모임을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지고요. 또 우리 국토연구원에서 와 계시지만 한 4주 동안 미얀마하고 파라과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이 다녀갔습니다. 정말 보여줄 거 많았습니다. 정말 보여줄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여줄 것을 구성하냐에 따라서 선생님 관심을 가지고 다시 이건 꼭 하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는 얘기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잘 꿰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협력 포럼에서 그걸 보여줄 것을 어떻게 꿰는지도 같이 논의해 보면 좋은 상품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나? 네, 그럼 오늘 송년 포럼을 통해 네, 말씀하실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세이버 장석준입니다. 오늘 아주 좋은 자리에 참석해서 서울시에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들어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네, 저희 오늘 참석의 최종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오늘 주안점이 서울시가 저렇게 국제도시개발 민간 협력을 하기 위해서 결국 협동조합을 개설하자,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라는 게 아까 설명 되게 잘해주셨지만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이렇게 회비나 자본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회비 자격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인 게 정말 아까 수직적인 게 구성하신 대로 썼는데, 수직적이보다는 다양한 업무 단위별로 모든 사람이 참가해야 되는데, 오늘 설명하시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너무 이렇게 좀 포괄적이고 너무 계략적이어가지고, 오늘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듣는 입장에서는 좋은 뜻인데, 정말 오늘 그럼 협동조합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정보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에 있으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처음 참석해서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더더군다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구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상당수가 처음 들었는데, 미리 사전에 이런 자료를 어차피 연락할 때 이메일을 주었던지 그런 자료를 좀 더 주고 했었으면은 우리 지미 자유 토론 시간에 뭔가 얘기 나올 수 있을 텐데, 너무 아는 게 없어가지고 뭐라고 토론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게 서울시보다도 우리 업체들한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대를 잔뜩 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는 열심히 돕고 참여할 수 있는 건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각계의 제안들은 앞으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해외 진출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응용하면서 포럼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좀 돼서요. 제가 이제 여러 이제 정보들 사전에 드리고 이제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는 저희들이 서울시가 무슨 조합을 만들자 이런 제안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결국 공공 영역하고 민간의 영역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협력적 가버넌스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이제 그런 필요에서 이것이 협회가 될 수도 있고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형태의 포럼이 돼서 친목 모임처럼 운영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어떤 제안이나 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국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이나 가버넌스 체계를 갖추더라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서는 성공할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솔직히 저희가 답을 찾은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적 가버넌스 체계를 어떻게든지 해보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단계니까요. 그걸 한번 참고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토부 GDPC, LH 또 코이카, 코트라, 그리고 우리 기업 코트라 이런 하는 포럼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한 가지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우리 공공과 민간이 반드시 해외에서 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파트너십을 해야 된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느꼈고요.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실행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아직 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찾아야 될 부분이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모든 것에서 완벽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일단 귀납적으로 해보면서 저희들이 또 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원래 마무리 말씀 저희 단장님이 하셔야 되는데요.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 되게 이제 많이 얼굴을 뵙고 해서 진짜 바쁘신데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저희 서울시가 어쨌든 이 하는 것이 저희 국가 경제뿐 아니라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 순서로 포럼 운영협의회 협약 체결이 있겠습니다. 협의회 참여기관에서는 협약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을 마치셨으면 무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럼 운영협의회는 지난 7월 30일 포럼 출범 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10개 기관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되며 분기별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포럼 운영과 포럼의 해외 진출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게 됩니다. 오늘 협약에 따라 서울시 국제도시개발 민관협력 포럼 운영협의회가 출범함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협의원 위원께서는 무대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갖겠으니 다 같이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두 앞으로 이동하여 기념 촬영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울시 국제도시개발 민관협력 송년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